12월 22일 휴일 송은재TV 시작합니다. 휴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전국의 흐름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조사를 받느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이 되느냐, 구속이 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한 심판, 또 공수처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혐의 이 수사,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이 진행이 되는데 윤 대통령이 인신이 구속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번 주에 아마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는 광화문이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각각 2, 3만 명씩에 모여서 이 탄핵을 찬성한다, 탄핵에 반대한다, 이렇게 시위가 열렸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이 합리적인 국민들의 생각은 이 시위를 보면서 탄핵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이재명 민주당이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구속을 외치는 저 집회 시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 시위를 보면서 저게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저기에 동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로 처벌받아야 될 이재명이 지금 저렇게 장외 집회를 통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방법,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잘못됐고 탄핵도 불가피하다라고 보지만, 그런데 이재명이 주도하는 저 집회, 저 시위는 찬성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고 있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집회 시위까지 열면서 뭘 노리고 있지? 이재명은 처벌받아야 될 이재명이 뭘 노리고 저렇게 전국적인 집회 시위를 선동하지? 이 부분입니다. 또 반대편입니다. 소위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입니다. 반대 집회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 됐다. 전광훈 목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비상계엄은 정말 잘 된 것이다. 그리고 2차 계엄도 필요하다. 그 다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대한다. 그 다음 이재명 구속시켜라.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탄핵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구속, 이재명의 처벌은 필요하다. 우리 사법 시스템 필요 이상의 선전선동으로 인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많은 국민들이 선뜻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비상계엄을 찬성을 한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 이재명 구속은 맞지만 이렇게 갔을 경우에 이게 앞날이 보이느냐? 이게 우리 법치, 우리 사법 시스템 현실에 맞는 것이냐? 이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또 선동이지 않느냐. 그래서 참여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렇게 나뉘어서 장외 집회를 열고 있는데 그 어느 쪽도 대부분의 합리적인 국민들은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만 양쪽 모두에 이 선뜻 어느 쪽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다 이런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금 비상계엄 전국을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당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 몇 가지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민주당에서 박찬대가 나서서 24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소위 특검, 두 가지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최종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굳이 또 특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완전히 또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탄핵을 할 수 있느냐? 이 탄핵의 의결 요건이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부분은 이미 8년 전에 국회에서 유권 해석을 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어기고 151석으로 가져간다면 200석이 아니고 또 이거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뒤에는 민주당이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 저걸 추가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것, 저걸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라는 협박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것도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6명의 재판관으로도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27일 첫 준비기일을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을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게 민주당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협박을 할 경우에 이것도 지금 또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물어봐야 됩니다. 뭐 헌법재판소에 모든 게 다 몰리는 셈입니다. 지금 소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 자신에 대한 수사도 시간 끌기, 헌법재판소 심판도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 있을지 계속 이 시간 끌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이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된 부분, 이걸 중단시켜 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신청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필요하다면, 시간 끌기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25일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보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형태로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거기에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이게 판가름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이 6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하는 이 부분도 가닥이 잡힐 것이다. 3명 더 추가되느냐 되지 않느냐.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이 진행이 되는, 어느 한쪽으로 탁 결론이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만약 구속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이 공수처의 수사에서 시간도 벌 수 있고 또 어느 길로 가든 윤 대통령이 버틸 수 있는 상당한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구속이 된다면 윤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도 위험해지고 이 공수처의 수사, 기소 이 부분도 위험해진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구속됐을 경우에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서 기각이 돼서 그래도 구속이 되어 있다면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헌법재판소가 정리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3월쯤에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판결도 나올 것이고 윤 대통령이 시간을 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3월에는 나오게 될 것이다. 3월이 완전히 우리 전국이 또 한 번 뒤집어질 것이다. 물론 한 달쯤 뒤가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이 가닥이 잡히면서 전국이 또 한 번 뒤집어질 겁니다. 그런데 최종 3월이 되면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완료가 되고 결정이 되고 또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저게 특검으로 가든 공수처에서 계속하든 저게 이제 다음 달에 기소가 되고 재판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지 않든 기소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혐의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 이걸 기각할 거냐 인용할 거냐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란 혐의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정무적인 요인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지금 한 달 뒤를 내다보는 정치인들도 있고 뭐 몇 개월 뒤를 내다보는 정치인도 있고 자신의 시각을 강성 지지층만 보느냐 아니면 중도로 확장하느냐 뭐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바뀌어 가고 정치인들의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까? 원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뒤에 드러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하나로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비상계엄에 따라서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었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국제 신인도에서 이렇게 큰 충격이 오는 것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소위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국정 마비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윤 대통령 자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바로 비상계엄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비상계엄을 해? 이래서 이제 비상계엄의 원인과 이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라고 해서 비상계엄을 한다? 추가 경정 예산을 하면 됩니다. 한동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한동훈이 뭐 다른 방법으로 안 죽는 게 맞습니다.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던 게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비상계엄을 한다? 이 비약인 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신적인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부정선거 오늘도 계속 선관위의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을 도와주는 것이냐 뭐 이재명 이름이 들어가면 이 안 되는 것이고 플랜카드를 거는데 저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 의혹을 받고 있다. 그렇다라고 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곧바로 군대를 동원한다? 이 또 비약인 것입니다. 제 댓글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보고 중도 아니냐, 저보고 뭐 보수 맞느냐, 우파 맞느냐. 저는 제가 보수 우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도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저는 중도를 사실 가장 싫어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취하고 있는 이 스탠스가 보수 우파다. 이 스탠스보다 다른 것은 저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보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 이재명으로 본다면 누구와라도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손을 잡아야 합니다. 전광훈 목사와도 손을 잡아야 할지도 모르고 이준석과도 손을 잡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게 아닌 것은 뭐 극단적이거나 그게 정말 이상한 것이다. 기회적인 보수 우파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소위 강성 지지층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일부 유튜브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그 부분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간 끌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뭐 여러 갈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1%라도 더 높은 쪽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1%라도 더 높습니다. 지금으로는 비상계엄이라는 건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나와야 앞으로는 하지 않겠구나. 그래야 뭐 헌법재판소도 뭔가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겁니다.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서 부정선거 때문에 한동훈이 미워서 지금 뭐 국정 마비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래서 군을 동원했다? 이게 이유가 정확하게 합리적인 이유라도 나온다면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내란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나오지 않는 게 윤 대통령으로서는 더 불리한 점입니다. 그래서 1%라도 더 인용 가능성이 높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입니다. 저거 내란 혐의로 계속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고 내란 혐의입니다.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수사 내용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별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게 더 심각할 것이다. 저게 오히려 다음 달에 기소가 되고 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재명의 처벌을 보고 난 다음이면 좋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어떤 강성 지지층의 이 지지만이라도 없고 그게 뭐 5%가 됐든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로 모여 있는 것 중에도 대부분은 저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은 사법 처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어서 그래서 와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지금 민주당 지지, 이재명 지지로 가 있는 상당수도 지금 이재명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데 비상계엄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절대 찬성할 수는 없는데 이걸 반대하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는데 사실은 복잡하지 않다. 윤 대통령의 기소는 심각한 것이다. 내란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인용 쪽이 1%라도 더 높다. 그렇다면 조기 대선이다. 시간 끌기는 윤 대통령, 이재명은 습관적으로 해온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양쪽 다 하게 되겠지만 이재명도 2심 판결이 3월에 나오게 되면 민주당도 뒤집어질 것이다. 이재명으로 지금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본격적으로 지금 그 문제가 불거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5월 대선이든 8월 대선이든 어떤 대선이든 이재명은 위험해진다. 그 다음 윤 대통령도 거기까지 시간을 끌 수 있겠느냐. 끈다면 윤 대통령에게 하나의 지금 희망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국민적인 여론이 이 지금 비상계엄이 워낙 좀 얼토당토 않고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 처벌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지금 대세를 장악했다. 꼭 그렇지도 않다. 이재명은 그런 사법 리스크에 3월이 최대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은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서도 불구하고. 최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역시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결정타를 맞게 됐다. 이게 비상계엄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유라도 나온다면 그럴듯한, 그래도 좀 이런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조차 찾을 수 없이 이렇게 비약을 하는 결정이었다라는 점이 윤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큰 상처를 입었고 그 다음은 한동훈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이 비상계엄을 제일 앞장서서 막아내고 이 비상계엄에 따른 전국의 이 불안한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 탄핵에 앞장서서 이 탄핵을 불가피하게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윤 대통령 다음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꼭 이대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빠르면 한 달, 길면 3월, 내년 3월이 되면 확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도 치명적이 될 수가 있고 그쯤 되면 윤 대통령도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다. 결정이 된다. 그쯤 되면 이제 한 달 뒤부터 시작해서 3월 그쯤 되면 한동훈이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대처 방안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소위 보수 우파 유튜브를 내세우는 그것도 대형 유튜브라고 하는 사람들, 그 유튜브 쪽에서 모두 전광훈의 영향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영향권에 들어 있거나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합니다. 최소한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보수 우파 쪽의 유튜브 시장에서는 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크고 거기에서 미치는 영향이 뭐 거의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절대적입니다. 지난 총선 때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그 일부 유튜브에서 이 총선 지는 게 좋다. 총선 지고 저 한동훈을 쳐내자. 지난 전당대회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은 좌파다. 한동훈 배신자고 살모사다. 한동훈 쳐내자.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이 바로 선포가 됐다. 한동훈이 밉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군대를 동원하는 15명인지 14명인지 지금 체포하라라고 그 명단을 짠 것이 체포조가. 그게 한동훈이 왜 들어가느냐. 이걸 뭐 어디에 정말 체포를 해서 구금을 하려고 했느냐. 이제 하나둘 밝혀지게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한동훈을 치기 위해서, 쳐내기 위해서, 그러면 윤 대통령이 죽는데 그래도 비상계엄을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도 비상계엄을 잘한 것이고 2차 계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집회 시위를 주도하고 있고, 뭐 전세비를 다 빼서라도 지금 뭐 3천만 명이 시위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위에 나서서 뭘 어쩌자는 거죠?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슨 뭐 쿠데타, 혁명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가능하지도 않는 일인데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떠드는데 이 유튜브나 전광훈 목사가 왜 이럴까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돈 때문이라고 봅니다. 수입, 돈. 다른 요인도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에 목소리가 큰 유튜브들은 전부 전광훈 목사의 영향권 내에 있거나 최소한 전광훈 목사를 비판조차 하지 못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수준의 정치 행태입니다. 그걸 낄 수밖에 없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가치를 두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점 정리를 해 두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첫째, 이게 소위 친한 친윤 완전히 당을 쪼개고 끝장을 내자라고까지 가지 않는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대선이 열리게 되면 이재명이 출마를 하든 출마를 하지 못하든 반 이재명은 전부 뭉쳐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광훈의 도움까지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준석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유승민 마찬가지입니다. 뭐 안철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에 반대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소위 뭐 이낙연 반 이재명파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저 범죄자 이재명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겠지만 이재명 처벌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윤과 이를 우리 사법 시스템으로 정리하고 조기 대선으로 가야 한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친한 친윤이 완전히 갈라서지 않는 것, 이번 이걸 계기로 해서 그래도 잘된 일이고요. 또 하나, 선명하진 않지만 또 하나, 지금 그래도 이 친윤 쪽에서 권성동을 비롯해서 뭐 나경원, 뭐 홍준표, 뭐 오세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탄핵은 뭐 아직까지 입에 못 올려도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입장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다 뭐 그동안 자기들이 거짓말 해왔다라고 하는 것, 한동훈이 옳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나경원도 조금 전에 뭐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면 계엄 옹호당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비대위원장 해보고 싶어서 지금
그 지난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도 자기도 반대하려고 했는데 뭐 시민들이 그 민주당 지지층이 가로막아서 국회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까지 하는 뭐 이런 민망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권성동이 저렇게 나서서 한동훈 대표를 쫓아냈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권정세나 나경원으로 권성동과 투톱으로 권성동 혼자 완톱을 하는 것이나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막 이러나 저러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 뭐 친윤으로 비상계엄 어차피 찬성했던 사람들 지금 뭐 계속 입장을 바꾸고 있는 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겁니다. 어차피 반 이재명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정치가 가야 될 법치와 상식, 국민을 위한 정치 이 원칙이 있고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또 용인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손도 잡아야 합니다. 이게 현실 정치입니다. 한동훈이 가장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동훈이 가는 길이 맞다 하더라도 그걸 현실 정치에서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한다라고 자기 소신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지켜내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그걸 또 정치 현실에서 달성해내는 그 힘, 이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경원이나 권영세가 투톱으로 하든 뭐 이 권성동 혼자 하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똑같은 겁니다. 아니면 아예 소위 김재섭이나 그 탄핵 찬성파들 그 18명이나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한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친윤 위주로 가면 한 달 뒤에 다 무너집니다. 뒤집어집니다. 못 견딥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정치가 무슨 거짓 선동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지금 비상계엄이 잘 됐다라고 뭐 비상계엄을 한 번 더 하자라고 저렇게 어느 목사가 떠들어도 현실 정치는 현실의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또 뒤집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아니면 이제 소수로 뭉쳐서 자기들끼리 노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 뭐 개딸들이나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노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또 좀 넓어졌다가 또 좁혀졌다가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장사하고 거기에서 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전광훈 당이 되었다. 자유통일당이 되었다.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국민의힘도 느끼는 겁니다. 권성동도. 이 지금 한동훈은 쫓아냈는데 새로운 한동훈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판이 된 겁니다. 이 권성동이나 다 바보 아니거든요.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는 이 판이 지금 한동훈이 들어오게 되는 판이 될 수밖에는 없다. 현실 정치는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사법 시스템은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도 말이 계속 왔다 갔다 애매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말 다 바꿀 겁니다. 다 거짓말 할 겁니다. 나경원 마찬가지고 뭐 권성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식의 태도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 이재명으로 모두가 뭉쳐야 합니다. 뭐 지금 소위 진보 좌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반 이재명이면 손을 잡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을 제압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요. 0.5%, 1%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뭐 부직갱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도권을 누가 잡아야 하느냐? 보수 우파의 주도권을 누가 잡아야 하느냐? 정치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한동훈도 지금 뭐 전국을 자기가 여행을 하겠다 차를 몰고 다니면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아프고 이 부분이 가장 머리를 어지럽힐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까? 쫓겨날 수 없는 국면인데 한동훈이 가는 길이 맞는데 3개월 뒤면 한동훈의 길이 맞았다라는 게 입증될 텐데 왜 지금은 이럴까?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정치 현실에서 이 지금 윤 대통령 자기는 뭐 완전히 죽는 길을 택하면서도 한동훈은 끌어내리겠다라는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상황, 이걸 피할 길은 있었느냐?
만약에 그 탄핵 결의를 일주일이나 2주일 더 늦춘다면 가능했을까? 아니면 비상계엄은 막았으면서 탄핵을 피하는 길은 없었나? 그래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뇌입니다. 한동훈도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 이 현실 정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상징성의 부분입니다. 지금은 한동훈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반비상계엄, 탄핵 불가피로 결국은 2, 3개월 뒤에 전국은 흐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상징적으로 가장 그쪽에 가깝게 서 있는 사람, 주도한 사람이 한동훈이었습니다. 한동훈이 됐든 뭐 김재섭이 됐든 뭐 조경태가 됐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징성으로는 지금 한동훈이 가장 뛰어난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많은 지금 보수 우파의 국민들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도대체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현실 정치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지? 저 지금 많은 친윤들은 비상계엄에는 찬성을 하고 이 탄핵에는 반대를 하는, 지금 와서는 이제 또 비상계엄은 뭐 반대를 한다. 바꿉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이 탄핵도 불가피하도록 다 오게 될 겁니다. 살 길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저런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도권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주도권이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면 다른 김재섭이라든지 뭐 누구든 다른 사람이라도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당내에서 이지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숨어 있을 때가 아니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유승민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지금 뭐 홍준표나 나경원 이런 애매한 또 소위 속임수 정치가 또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선명하게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이재명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처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지 않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묻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정치 현실은. 지금 뭐 집회 시위한다라고 해서 저렇게 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공감하지 않는 저런 양측이 집회 시위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흔들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수 우파의 주도권을 소위 제가 지금 한동훈 이야기를 자꾸 해서 뭐한데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이 비상계엄은 막아야 한다. 탄핵은 불가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하지만 이재명 처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분명한 이 선, 이 상징, 이게 주도권을 잡아야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을 하고 조기 대선이 오더라도 이재명 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이 법치, 상식,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도록 한 발짝 더 정치 개혁이 되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좋은 기회로, 정치 개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소위 전광훈 목사의 정치가 주도권을 잡는 것은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가장 지름길인 셈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돕고 있는 사람이 전광훈 목사식의 정치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